예, 그럼 이제부터 자유한국당 2020 영입인사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름 좀 올려. 질주한다는 것은 결국은 조급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제도적 판단 절대 할 수 없죠.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염동열입니다. 먼저 2020년 자유한국당 지난 첫 번째 인사영입에 있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영입되신 기성호 대표와 김은희 코치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은 혁신과 변화의 시작은 물론 저희 당 미래 비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 황교안표 이번 인사영입은 한편의 국민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중도에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첫 회에서 마지막 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시대와 세대를 넘는 연출과 새로운 주인공을 통해 단순히 정치 충원이 아닌 정치 교체의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 감동, 국민 공감, 국민 참여로 모든 분야의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모시는 영입인사는 국민 속에
숨은 영웅입니다. 지난 첫 번째 2030에 이어 40대 삶을 살아가는 분으로 고난과 좌절을 딛고 수없는 도전과 실패를 넘어 세계적인 탐험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남영호 탐험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남영호 대장님에게 꽃다발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운동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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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영호 대장님과 황교안 당대표님, 신해철 원내대표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남영호 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세상의 험난한 사막과 극한의 지역들을 몸으로 부딪혀온 탐험가 남영호입니다. 요즘 세상에 탐험가가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뭐하러 그런 일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업 분류에도 없는 탐험가로 살아온 저는 그런 면에서는 소수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 저는 지난날의 제 모습을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정과 다름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95학번입니다. IMF의 후유증을 앓던 시기였습니다. 20대의 제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회와 세상은 기대와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믿음만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조리 없는 청년들에게는 꿈을 이루어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꾸고 도전하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30대에 들어서 저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대자연에 대한 갈망으로 탐험가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탐험가로 산다는 것이 단지 험난한 광야를 건너며 목마름을 참고 뜨거움을 햇빛을 온몸으로 견디는 고통을 이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막에 홀로 있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에, 나의 도전에, 나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인정받지 않더라도 전 스스로를 늘 국가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물론 내 나라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탐험가였지만 그렇게 세상의 거대한 사막들을 하나씩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적인 탐험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탐험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힘든 순간,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발걸음들이 모여 기록을 세우고 언젠가부터 당당히 탐험가 남영호도 세계 탐험계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의미 있는 나눔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두 딸을 둔 아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줘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말로만 너희들을 응원한다, 도전하거라 라고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 어떤 사막보다도 더 황량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모두가 한 모금의 물을 더 차지하려 서로를 견제하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니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들은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쳐 있습니다. 어느 당이 잘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혹독한 사막에서는 절대로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더 짙은 어둠이 다가오고 길마저 이는 조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몇 차례 제안을 받았지만 선뜻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라고 하면 우리가 숱하게 보아왔던 대립, 갈등, 분열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거친 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또 정치적인 쇼를 위해 보여지고 사라지게 되진 않을까 하는 솔직한 인간적인 걱정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화합이 필요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도 제가 갈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 염동열 의원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보통 사람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닥다리 낡은 틀을 깨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꿈을 함께 고민하고 이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좌절하는 또 도전을 두려워하는 용기를 잃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귀 기울이는 선배, 힘이 되는 선배, 그리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에 어쩌면 제가 다녔던 그것보다 더 황량한 사막이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이 황량한 곳을 가야 할 운명이라면 그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량한 사막은 있어도 황량한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함께 손잡고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간다면 우리는 그 메마른 사막조차도 아름답게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저의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영호 대장님께서 오늘 환영식을 맞아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로 지구본을 당대표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인재 영입 행사에 우리 남영호 아티위원 탐험가를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영호 탐험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 걱정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당에 들어오기로 했다. 이것도 또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호 탐험가도 그런 우리의 변화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당에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제가 답을 강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영호 탐험가가 3만 킬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한 바퀴 다 도는데 4만 킬로.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곳은 대개 다 걸었다.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냥 돈 게 아니라 걸어서 돌았다. 여기 지금 세계로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세계로 우리 나라의 지평을 넓힌 청년입니다. 또 미래로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얼마나 적폐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남영호 탐험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또 공감하면서 또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서 영입한 세 분의 인사가 한 분은 20대, 한 분은 30대, 한 분은 40대입니다.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정당, 저희가 꿈꾸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눌 때 이런 젊은 인재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야당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재영입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도전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일도 있다고 들었지만 되돌아온 일도 있다고 들었지만 그것 자체가 역시 도전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오늘의 컨셉입니다. 우리는 너무 음물한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계의 외톨이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남영호 탐험가가 세계로의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당에 들어온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입니다. 이 정도 들어와서 미래라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있던 미래부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도전적인 뜻을 가지고 또 그런 성취를 이루었던 우리 남영호 탐험가가 우리 당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부터 설렙니다. 우리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또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서 정말 나라를 바꾸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세계로 미래로 또 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로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사장 정리 후에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155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무슨
죄를 졌기에 그토록 검찰을 두려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정권이 측근 권력의 부패와 범죄를 덮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꺼리낌도 없는 전형적인 폭군 통치입니다. 노골적인 도덕성 검찰 인사였습니다. 검찰 수사 라인을 와해시켰습니다. 이제는 특별수사본부 구성까지도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손발을 다 묶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손발을 묶고 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친문비리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친문이라는 이름의 특권 세력은 영원히 법 위에 군림하겠다고 하는 엄포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무리수를 거듭할수록 국민적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얼마나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부정과 위법을 저질렀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누마 의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농단 게이트에 이 정권의 존립이 달려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도저히 수습 안 되는 국기문란 사건의 위험한 실체를 어떻게든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충고합니다. 그런다고 덮어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심판,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과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법 질서를 비틀어서 그렇게 해본다 한들 훗날 더 큰 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통합이 정의입니다.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가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보복성 인사로 모두 쫓아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은 이 정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일을 벌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당의 혁신과 자유민주 진영의 대통합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지금 혁신과 통합이 정의입니다. 마침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인식 아래 당 외부에 통추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통추위가 구성되어 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추위를 발족시키면서 저희도 동의한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에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 함께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총선 승리로 자유와 포용의 대한민국을 되찾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창피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대한민국은 줄곧 권위주의와 통제의 사회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주행입니다.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편가르고 있습니다. 정권 비판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들을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드는 대학을 무단 침입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토픽감의 국제적 망신입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을 사려면 온갖 증명서, 내역서를 들고 찾아가서 직접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국민의 삶을 얼마나 옥죄면 속 시원하겠습니까?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시켜놓고 왜 국민들을 귀찮게 못살게 두는 것입니까? 교육부란 곳은 교사를 모아놓고 탈북민을 폄하하고 태극기 시민들을 조롱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자유를 경시하고 걸핏하면 국민의 편가르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위험한 역주행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마음껏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나라,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나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통합과 혁신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와 포용의 대한민국 되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의사 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협상 운운한 것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패스트트랙에 해오는 대신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 협상 운운한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릅니다.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선거법안, 위헌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약법, 곧 위헌선거법과 위헌공수처법 2개를 백지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추종 세력이 날치기한 준준 연동형 선거법에 위헌 조항이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들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불법으로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총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타금, 정당 공천 받지 못한 지역구 예비 후보자 기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에 의해 헌재에 의해 헌법 불합치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도 민주당과 심손 정박은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국민 표를 훔치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강탈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 데만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위헌선거법으로 학교가 정치와 선거에 오염될 것을 걱정하며 자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연령 인하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미 밝혔던 문제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민주당과 심손 정박은 준준 연동형 선거법을 완전히 그리고 속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선관위가 지적한 문제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 준준 연동형 비례제는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당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 대로 준준 연동형 비례제는 직접선거, 평등선거라는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소원을 낸 것입니다. 헌재가 헌법 정신에 맞는 판단을 한다면 위헌 판정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과 심손 정박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속히 위헌 선거악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위헌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심손 정박은 자유한국당과 위헌 선거법안 개정 문제를 즉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오만 방담이 갈수록 가관이지만 북한 앞에만 서면 서리 맞은 투성기처럼 잔뜩 주눅든 문재인 정권의 비굴함은 더 꼴불견입니다. 북한이 온갖 모욕을 퍼부어도 그들의 눈치만 살피는 문재인 정권의 비루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다라는 것처럼 꾸며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북한은 싸늘하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남조선의 주제넘은 설레발,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라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김계관은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 친서로 직접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것도 문재인 정권은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이 김계관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 정부의 먹통인 채로 김정은한테 축하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다라고 거짓 호들갑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의 초라한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왕따 당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련하게 고집을 계속 부린 모양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김정은의 바지춤에 계속 매달려 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태도는 우매함의 극치입니다. 문 대통령 조롱에 재미를 붙인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어떤 협력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짝사랑에 열을 올리는 문 대통령, 이제는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문 대통령한테 충고합니다. 언제까지 김정은을 스토킹할 겁니까? 문 대통령이 김정은만 바라보며 구애 스토킹을 하니까 김정은과 북한의 버릇만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하시고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북한 수석 대변인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 제발 꿈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영호 세계적인 청년 참가니까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을 문재인 정권은 새겨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국의 행동이 간행이었다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청년 인재와는 인재도 아니지요. 뭐 사실은 기억이 많이 다르다. 그 아첨꾼을 갖다가 인재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사막화가 되는 거지요. 며칠 전에 정당한 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문황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찬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하고 그분하고 맞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아첨꾼 이낙연 국무총리는 항명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와 실행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상시혈관의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2012년 대선 때 검찰 인사에 대해서 독립성을 얘기를 한 번 있습니다. 대통령 및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떨어고치겠습니다. 이 말 누구인지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012년 12월 대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전에 2004년도에 검찰청법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검사 인사 때 듣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죠. 헌법은 누구에게나 저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 역시도 법 앞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어기는 이 청와대야말로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청와대의 오만불순함을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 정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